올라프 에반스 교수님은 패시브 머슬 스트레칭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PNF의 신경생리학적 원리, 즉 홀드 앤 릴렉스 테크닉을 기반으로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와 치료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 그 큰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편안하고 안락하게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벨트나 또는 매뉴얼 패드와 같은 물리치료 도구를 활용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자의 병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유효한 스트레칭을 적용하기에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육은 수축과 이완에 제한이나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중력과 큰 저항을 이기고 풀 ROM을 수행하는 근력을 가지고 근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 탄성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또 근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통증이 수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정상적인 근육이라 하면 통증 없이 원활하게 수축 이완을 하는 동시에 근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근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또한 우리 인체 구조물 중에 가장 예민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약 450에서 650개 가량의 근육이 있고, 이 근육의 대부분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동작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이 근육, 즉 민감한 조직에 문제가 생긴다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근육을 잘못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근육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 중에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취미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근육을 오남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육의 병리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통증이 수반되는 불수의적 수축에 해당되는 머슬 스패즘이 생기고, 이 스패즘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다 보면 종국에는 머슬의 쇼트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쇼트닝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은 마지막에 근육의 병리적인 변화라 하면 근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 잃게 되는, 근육의 고유 특성이 사라지게 되는, 즉 수축 이완이나 탄성을 갖추지 못하는 컨트랙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스패즘에서 쇼트닝, 컨트랙처로 이어지는 병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변화들을 차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스트레칭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짧아졌기 때문에 움직임의 패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의 볼륨이 변하거나 또는 스웰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탄성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당연히 근육이 짧아졌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에도 제한이 생기고 조인트 플레이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즉 소프티슈 엔드필 검사에서 정상적인 엔드필에서 벗어난 병리적인 엔드필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근육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근육의 고유 특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엘라스티시티한 요소들은 증가하게 되고 근육이 갖고 있었던 소프트한 느낌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짧아진 근육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엔드필은
엘라스티시티는 증가하고 소프트한 느낌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짧아진 근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게 되면은 짧아진 근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머슬 스트레칭의 인디케이션은 우선 전제가 노멀 조인트 플레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조인트 플레이가 정상이어야만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 발생하는 관절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조인트 플레이 테스트를 통해서 대상관절의 정상적인 조인트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근육이 짧아졌거나 또는 머슬의 스패즘이 있는 경우에 패시브 머슬 스트레칭의 적응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시브 머슬 스트레칭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병리적인 기원으로 의심이 되는 어떤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패시브 머슬 스트레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암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능장애나 통증에 대해서 스트레칭은 금기증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올라프 에반스 교수님이 추천하는 새로운 신장 기법은 3개의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대상 근육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대상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하게 되면 수축하는 과정 중에 대상 근육의 혈관이 열리고 혈액이 충혈되게 되면 대상 근육은 웜업 되게 됩니다. 근육이 따뜻해지게 되면 근 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는 커넥티브 티슈는 비스코서티가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근 조직의 확장성은 증가됨으로 인해서 신장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하는 과정 중에 근육은 피로해져서 이완되게 되거나 또는 오토제닉 인히비션 효과에 의해서 근육은 이완되게 됩니다. 근육이 이완되면은 손상 없는 스트레칭이 가능해지고, 손상 없는 스트레칭을 위한 전제 조건 중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대상 근육을 웜업하는 동시에 대상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상 근육, 즉 신장하고자 하는 근육이 이완되었다는 전제하에 대상 근육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리는 시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소성 변화가 일어날 만큼 신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올라프 에반스 교수님이 추천하는 가소성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시간은 2분 또는 2분 이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신장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대 범위로 대상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2분 또는 2분 이상을 유지하여야만 가소성 변화가 일어나 신장 효과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장을 통해서 획득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기랑근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늘어진 상태로 유지되게 되면 스트레치 위크니스가 발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ROM에 제한이 있었을 경우, 즉 근육이 짧아지면 그 짧아진 근육의 기랑근에 해당하는 근육은 늘어난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위크니스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을 통해서 획득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육의 기랑근을 대상으로 근력 증강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기랑근 자극이라고 얘기하고,
의도적으로 기랑근을 자극해서 획득된 범위를 유지할 근력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완벽한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단계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대상 근육을 근 길이의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상 근육이 이완되었다는 전제하에 신장을 적용하고 신장은 가소성 변화가 일어나도록 2분 또는 2분 이상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획득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기랑근을 자극하는 방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신장 기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반복되는 신장 기법은 대상 근육이 풀 ROM을 획득할 때까지 또는 더 이상 신장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통증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3단계를 거쳐서 절차대로 스트레칭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길이 변화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형태의 정상 범위 내의 근육을 예를 든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근육이 통증을 수반한 상태에서 불수의적으로 수축한 상태를 예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근육이 그냥 짧아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근절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근절이 살코미어가 겹쳐서 근육 자체가 쇼트닝 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정상 근육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근육의 짧아진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정상 근육을 기준으로 두 번째 근육의 경우에는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통증을 수반한 상태에서 수축하고 있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근육이 짧아진 것은 아니고 수축을 한 상태에서 이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통증이 수반된 상태이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스패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치료 방법은 근육이 이완될 경우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모달리티를 이용한 접근을 통해서도 이완을 시킬 수 있고 마사지를 통해서도 이완시킬 수 있고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강제로 크로스 브릿지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근 길이를 늘려낼 수 있습니다. 즉 스패즘의 경우에는 근육이 이완되면은 해결되는 근 길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절, 살코미어가 겹쳐져서 근 길이가 실질적으로 짧아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패즘이나 쇼트닝 모두 공교롭게 근육이 짧아지긴 했지만 스패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육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수축된 상태에서 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짧아진 것처럼 보이고 근육이 이완할 수 있다면 원래 길이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면 쇼트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육이 짧아진 것으로 의도적으로 늘려야만 원래 길이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원래 길이로 돌아가도록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스트레칭이다라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역학적인 모델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근육은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스톤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섬유나 근속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엔도미지움, 에피미지움, 페리미지움과 같은 파샤 조직은 근육에 평행하게 병렬 형태로 놓여 있게 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능은 없이 텐사일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때문에 스프링과 같은 탄성 요소로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텐돈 또한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능 없이 텐사일 스트레스에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스프링과 같은 탄성 요소로 표현하고 구조적인 특성은 근육에 대해서 직렬 형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양쪽 끝에 탄성 요소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의 역학적인 특성은 신장을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오리진과 인서션을 멀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양쪽 뼈를 잡고 잡아당기는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신장력이 적용되게 되면 1차적으로 근육의 직렬 형태로 놓여 있는 텐던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텐던은 수축하고 이완하는 구조가 아니고 텐사일 스트레스에 저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진 스트레칭 폴스는 1차적으로 텐던에 의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텐던의 탄성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외부에서 가해진 스트레칭 폴스는 근육과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학적인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1차적으로 근육이 이완이 전제가 되면 스트레칭 폴스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즉 엔도미지움, 에피미지움, 페리미지움, 파샤에 전달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근육이 이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가해진 스트레칭 폴스는 전면적으로 근육이 수용해야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특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근길이 변화해서 설명했듯이 스패즘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육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통증이 수반된 상태에 불수의적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 형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테면 근육이 짧아지지 않고 수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 즉 파샤 조직들은 대부분 짧아지게 됩니다. 즉 스패즘이란 질환은 근육을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싸고 있는 엔도미지움, 에피미지움, 페리미지움과 같은 근막을 신장해야 하는 것이고 스트레칭 폴스는 근막에 적용돼야 됩니다. 따라서 근육이 이완을 하지 않고 수축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 짧아진 근막을 효과적으로 선택적으로 스트레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근막을 신장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근육 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근육이 이완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짧아진 근막은 늘릴 수 없다는 얘기에 해당되게 되고 효과적인 신장 기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쇼트닝의 경우라면 근섬유 자체가 짧아져서 대상이 근섬유 자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려 없이 근육을 대상으로 신장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질환의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신장을 적용할 때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거기에 적합한 신장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스패즘의 경우나 쇼트닝의 경우 모두 다 손상 없이 효과적으로 근육을 신장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근육이 이완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상 조직이 파샤 조직인지 근섬유 자체인지의 차이가 있음을 먼저 인지하고 스트레칭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신장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쿼드리셉스를 대상으로 신장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는 편안한 자세로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또 치료사 또한 스트레칭을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자세를 취해줘야 합니다. 먼저 근위부를 고정하고 상대적으로 발목의 앞쪽 부위를 잡아서 저항을 주게 됩니다. 대상 근육이 쿼드리셉스인 만큼 굴곡 방향으로 저항을 주게 되고 환자는 이 저항에 대항해서 쿼드리셉스를 수축하고 니 조인트를 신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이때 관절 움직임은 없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쿼드리셉스가 수축하는 동안 쿼드리셉스의 액티브 장력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과도한 장력 증가는 오토제닉 인히비션 메커니즘을 활성시켜 상대적으로 쿼드리셉스를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 쿼드리셉스의 근피로가 발생하여 쿼드리셉스가 이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쿼드리셉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혈관들이 열리게 되고 혈액이 충혈되어 쿼드리셉스의 워밍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1단계 대상 근육의 수축은 근육의 이완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근육의 웜업 효과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신장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손상 없는 스트레칭이 가능해지고 대상 근육이 웜업이 되는 경우에는 대상 근육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커넥티브 티슈의 비스코시티, 즉 점탄성이 떨어지고 대상 근육의 익스텐서빌리티, 확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신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이러한 기법들을 우리가 홀드 앤 릴렉스 테크닉이라고 얘기하고 PNF의 신경생략적 원리를 기반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는 1단계에 해당됩니다. 2단계 신장은 1단계를 통해서 대상 근육, 즉 신장하고자 하는 근육이 웜업이 되고 릴렉스가 되어 있어야지만 신장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대상 근육은 웜업되고 이완되어 있어야지만 되고 그립은 이전 상태와 동일하게 근위부를 고정하고 디스탈 파트를 잡은 상태에서 대상 근육의 오리진과 인서션이 멀어지는 방향, 즉 근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스트레칭 폴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상 근육이 쿼드리셉스인 만큼 니 조인트를 굴곡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칭 폴스를 제공하게 되고 치료사는 제한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전제로 스트레칭 폴스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 역시 플라스틱 체인지가 일어날 만큼 신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약 2분에서 2분 이상을 지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장 과정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사가 신장을 적용하는 힘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환자가 근육이 늘어나는 방향, 즉 오리진과 인서션이 멀어지는 방향, 제한이 있는 방향 쪽으로 능동적으로 동작을 수행하고 치료사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대상 근육이 작용하여 동작이 일어나는 대상 관절을 경미한 부드러운 트랙션 폴스를 가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보조해 줌으로 인해서 신장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기랑근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기랑근을 자극해야 하는 이유는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기랑근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위치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치 위크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근력의 소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실된 근력을 회복할 목적으로, 즉 전 범위에 걸쳐서 원활한 근력을 증강시키고 또한 그 대상 근육, 여기서 대상 근육이라 하면 안타고니스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안타고니스트가 관절 가동 범위 전 범위에 걸쳐서 안타고니스트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안타고니스트를 자극해야 합니다.
여기서 쿼드리셉스를 대상으로 스트레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안타고니스트는 햄스트링에 해당됩니다. 햄스트링을 자극하기 위해서 치료사는 그립 방법을 바꿔줍니다. 손을 서로 교차해서 근위부를 고정하는 것은 동일하고 이 앞에서 홀드 앤 릴렉스 테크닉을 적용할 때나 스트레칭을 적용할 때는 하트의 디스탈 파트의 전면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뒤쪽에서 그립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니저인트의 신전 방향으로 저항을 가하고 환자는 햄스트링을 의도적으로 수축해서 굴곡 방향으로 저항 운동을 실시합니다. 역시 동작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홀드를 유지하여 햄스트링의 근력 증강 운동을 실시합니다. 햄스트링의 근력 증강 운동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획득된 범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햄스트링이 저항에 대항해서 수축하는 동안 햄스트링의 수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쿼드리셉스는 이완되는 리시프로칼 인히비션 메커니즘이 활성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햄스트링은 항진되고 쿼드리셉스는 이완당 상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햄스트링의 근력 증강을 보조하는 동시에 신장을 통해서 퀵 스트레치가 유발되었던 쿼드리셉스는 이완함으로 인해서 이완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안타고니스트를 자극할 수 있는데 먼저 대상 근육 위에 위치하고 있는 스킨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근육을 활성시킬 수 있고 그 근육이 작용하는 관절을 대상으로 컴프레션이나 또는 트랙션을 적용하여 관절 주변의 코어 컨트랙션을 유발시켜 안타고니스트를 활성시키는 방법도 있고 대상 근육을 퀵 스트레치를 통해서 활성시키거나 대상 근육을 잡거나 흔드는 방법 등의 빠른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도 대상 근육, 여기서 대상 근육은 안타고니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안타고니스트를 활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강력하고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안타고니스트를 활성시키고 안타고니스트를 활성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고니스트의 스트레칭을 통해서 획득된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할 근력과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서 스트레칭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첫 번째 홀드 앤 릴렉스, 두 번째 스트레칭, 세 번째 안타고니스트 자극을 통해서 완벽한 스트레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실을 방문해서 치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패시브 스트레칭은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치료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외의 시간은 환자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치료사는 정확한 방법으로 환자가 스트레칭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셀프로 스트레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방법으로 셀프로 스트레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치료사에 의해서 환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자는 교육을 받은 그대로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스트레칭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치료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스트레칭을 극대화하거나 치료 효과를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